제가 정말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중선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준비한 질문은. 제가 원래 어떤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냐면, 저는 그냥 다만 성공과 행복을 다르게 생각을 하고, 성공과 행복이냐를 선택해야만 하는 질문으로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반드시 성공을 위해서는 행복을 버려야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근데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결국 이중선님이 말씀하신 거는 많은 성공한 사람들, 바쁘고 막 치열하고 정신없고 몰입해서 사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마저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작 행복을 추구할 줄 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진짜 바쁘고 몰입하고 치열하게 사는 사람도 돌아보고 나누고 함께하고 공감하고 여유를 찾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야만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질문은 전혀 드릴 필요가 없다는 제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렇죠. 저 참 잘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이 깨달음을 얻었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가급적 많이 받아보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강연 중에서 못하고 넘어간 것 중에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것만 잠깐 제가 질문을 드리고 갈게요. 아까 자기표현력이라는 말씀하시다가 이건 반드시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에 관한 이야기만 제가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많이 아실 텐데 우리나라 사람의 제일 큰 특징이 참다가 폭발하는 거. 그러니까 소극적인, 네, 감사합니다. 네, 훨씬 낫네요. 그 소극적으로 그냥 내가 참자. 근데 끝까지 그러면 이제 괜찮아요. 끝까지 참으면. 그런데 끝까지 참으면 괜찮지가 않은 게 암 걸리죠. 그렇게 계속 참는 게, 일단 물도 그렇고 이렇게 들어갔으면 하수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힘든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그냥 예를 들어 아까 감사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랬다 그래서 그걸 그래 내가 참자, 그냥 감사하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는 계속 참기만 하면 정말 모든 병은 다 거기서 시작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버럭버럭 화내는 거, 막 상대한테 상처 주고 공격적으로 표현하고 그러는 거, 그거 경우엔 일단 기본적으로 또 그것도 본인 건강이 우선 나빠지죠. 화내면 어디가 나빠져요? 간. 네. 간이 팍 상하는 게, 소리 한번 지를 때, 누구 미워할 때, 이럴 때 간이 팍팍 나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누구한테 화내고 소리 지른다가 상대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본인이 일단 데미지가 너무 크세요. 그렇게 소극적으로 참거나 공격적으로 하는 거의 중간이 자기 표현력은 상대를 존중하면서 자기에게 반복되는 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시는 게 자기 표현력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상사가 뭐 사람 많은 데서 자꾸 자기를 핀잔을 준다 이럴 때, 못 살아, 왜 저러나 몰라 막 이러고 속으로 끙끙거리지 말고, 그런가 하면 끙끙 참다가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막 이러시잖아요. 진짜 뭐 참는데도 한도가 있지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럼 상대가 왜 저래? 저는 그러죠. 그동안 참은 건 몰라요. 그래서 매사 다 찡얼찡얼 막 이렇게 그러자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것들, 나를 받아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대한테 말하셔야 돼요. 다 저 성장하라고 그러시는 건 충분히 알겠는데 저 따로 불러서 말씀 주시면 더 감사하겠어요 하는 거 있고, 그 말도 어려운 관계라면 긍정적인 걸 보여줬을 때, 그럴 때 긍정적 아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어느 날 따로 불러서 한번 뭔가 지적을 했다 이럴 때, 이거 오늘 웬일이야? 이러지 마시고, 그 자주 안 오는 기회에 그때를 잡으셔서 상대한테 이렇게 따로 불러서 말씀 주시니까 더 감사하고 제가 더 염두에 두겠다고, 그래서 자꾸 상대한테 이 사람은 그런 부분에 자극을 많이 받는구나 라는 걸 심어 주셔야 되죠. 저희 시어머님이 예전에 갑자기 이번 주 일요일에 누구네 결혼식이다, 이틀 전에 막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 제 스케줄은 다 이러고 다 없어지고, 그럼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미리미리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못 하겠던데요. 근데 어느 날 한 2달 남은 거를 언제 어디 가야 된다 이러고 말씀 주셨어요. 그럴 때 제가 어머니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니까 완전 감사하다고, 스케줄 미리 조정해 놓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났을 때 그 다음부터 그 횟수는 좀 더 많아지시던데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약한 건데 가족이나 하루 8시간 이상 같이 있는 직장, 가까운 사람, 반복되는 그 사이에 자기 표현을 안 하고 지갑 들고 어디 갔을 때 거기서 터트리죠. 다시는 안 가도 되는 식당에서 막 거기를 교육시키고 여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버럭버럭 화내고 지갑 들었을 때 그거 이퀄 화내는 의사 표현해도 되는 시기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막 길에 보면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들은 그냥 안 보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문제는 매일 보고 살아야 되는 그 대상과 자기 표현하셔서 관계를 개선하시는 거. 그게 행복에 있어서도 완전 중요하고 아까 거기 주제에서는 그 사랑 부분에서 제가 그걸 자료로 넣었었는데 상대한테도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좋은 사랑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들이 자꾸 손톱을 뜯길래 그건 정말 남자로서 너무 별로인 습관 아니겠니? 막 그 손톱 막 이렇게 속도 작아 보이고 막 뭔가 불안해 보이고 너무 아니지 않겠니? 그랬더니 하는 말 여자 앞에서는 안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도 다 사기야. 그래서 처음에 안 해서 그죠? 처음에 나쁜 습관, 나쁜 버릇 이런 거 하나도 노출 안 하고 그래갖고 막 좋아하게 만든 다음 친해지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온갖 거 다 나오고 이러면 막 여잔 이런 습관도 있었어. 받아들여야지. 이미 지난 걸 막 이러고 네 죄송해요. 막 그러면서 그죠? 다 참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표현 그 잘하는 부분에선 이렇게 왜 어느 정도 이상 사랑에 빠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를 자꾸 그냥 그걸 다 억셉트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게 아니라 반복되는 것들 중에 나는 이렇게 하는 거에서는 내가 이래서 마음이 불편해 그러지 않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한 번 말하면 들을까요? 안 듣죠. 지난번 말했듯이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하고 이성적으로 말해야 되죠. 근데 그걸 그죠? 이렇게 얘기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참자. 그러려니 해야지. 참자. 이러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고 어느 날 폭발하는 거죠. 네, 그건 다 관계를 망치는 거라서 건강한 관계로 오래 가시려면 자기 표현력을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시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오늘 늦게 끝났잖아요. 자기 표현력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자기 표현력이 꼭 문장을 그냥 부드럽게 한다만이 아니라 제가 그게 대전이었을 거예요. 삼성화재 연수원이 대전에 있는데 제가 좀 늦게 끝날 때 자 이때 자기 표현을 해봐라. 그냥 속으로 화장실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끝나? 왜 이렇게 안 끝나? 막 이렇게 속으로 그러시는 거 있고 또 하나는 그만합시다 이러면 제가 상처받는 거잖아요. 이럴 때 적절한 자기 표현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정말 오래됐는데 한 7, 8년은 된 것 같은데 안 잊혀지는데 어떤 사람이 저 지금 안 올라가시면 막히실 텐데요. 완전 네 지금 끝냈으면 좋겠다는 걸 상대를 위한 표현으로 딱 하잖아요. 안 잊혀질만 하죠. 완전 잘한 자기 표현력. 네, 좋은 말씀을 아까 해주셔야 되는 걸 여기서 이제 연장해서 해주신 것 같아요. 자기 표현력 긍정적인 에너지로 자기 표현력을 가져야지 부정적이지 않고 행복해지는 그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